이 음식이 유방암의 숨은 범인?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도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Before Life 원어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유방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볼게요. 사이언스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지방이 범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과학자들은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자꾸 에스트로겐이 축적이 되면서 유방암이 발생된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유방암에 관여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혈액 속에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으로 발전된 확률이 높겠죠.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도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시고도 계속적으로 닭고기 드시고 소고기 드시고 삼겹살 드시고 이러면 에스트로겐 수치는 프로락틴, 프로게스틴 수치는 점점 올라가서 유방암은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하면서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고기를 먹는 여성과 채식주의 여성을 비교해보면 혈액 속에 에스트로겐 수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많은 논문을 비교하면서 저도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자, 보면 여성들이 지방을 줄이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가 아마시 하루에 3번씩 드시면서 이 지방을 축적하는 것도 상당히 이거 쫙쫙 석션기처럼 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은 이거부터 제한하시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지방을 줄였을 때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유방암 위험 요인 중 폐경이 늦은 분들도 유방암의 원인이 되고 초경이 빨라도 폐경이 늦어도 늦은 폐경과 과도한 지방 섭취 상관관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유방암을 재발시키기도 하고 전이시키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 터지게 얘기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난 집에 가면 아디오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자, 보실게요. 여기 지금 사이언스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누가 범인이래요? 자, 지방 섭취가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아주 뚜렷한 이제 논문 증거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유방암 발생이 가장 적은 나라인데 서구식 음식 습관을 채택하면서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갔는데 바로 저지방에서 고지방으로 음식을 바꿨기 때문에. 자, 채식을 주로 하던 일본 여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육식 중심의 식사로 바꿨더니 유방암의 증가가 훨씬 현저하게 올라가면서 미 식약청에서 보고를 했어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가장 많은 이 서구식 식사를 따르는 분들이 다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이런 그 호르몬성 병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햄버거 아무 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자튀김, 이 트랜스 지방으로 혈관에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데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마다 혈관이 끈적끈적해져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심각한 그 질병을 유발하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라이드 치킨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요? 자, 여기 그 사이언스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서구식 음식 습관, 고기, 유제품, 지방이 많은 음식과 일본 여성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지방 섭취가 많은 나라 중에서 유방암 발생이 높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덴마크도 그렇고요. 지방 섭취가 많은 핀란드 여성의 경우 치즈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혈액 응고가 많이 되겠죠.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니까. 다큐에서 보셨잖아요.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여성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가? 지방 섭취가 많은 핀란드 여성의 경우 참 핀란드는 살기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핀란드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많이 유학을 가는데 안타깝게도 지방을 많이 먹어서 평균적으로 이 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너무 쉽죠. 계란 요리 너무 쉽잖아요. 요리할 필요도 없이. 너무 쉬우니까 다들 이것들을 쓰시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335 다 지금 유방암으로 폐암으로 간암으로 지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플라그가 모든 병의 범인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자, 여기 치료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엔자임. 효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효소를 이렇게 추출해서 드시는 건 안 드시는 분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드시는 게 좋은데 이 효소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에 사과, 뭐 레몬, 오렌지 같은 채소와 과일의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거를 추출해서 먹으면 레시틴, 아까 누가 그 지방을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하니까 레시틴 영양제를 사서 드시면 안 돼요? 우리 하버드 연구에서 보셨죠? 레시틴만 추측해서 드셨더니 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어나더라.
추출하지 마시고 원래 그대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밀키트를 이렇게 할 때 여기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추출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통째로 설포라파만 빼낸 게 아닙니다. 통째로 그 채소를 그냥 말려서 건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드셔야 돼요. 레시틴이 좋다고 비타민 B12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전체를 드시면 영양 효모 전체가 B12를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드셔야 돼요. 음식이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의 이 그 활성산소를 녹여주는 항산화 효과를 얻으시려면 80%는 어디에서?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에서 여러분의 이제 활성산소를 다 녹이셔야 되는데, 첫째, 무엇이 여러분의 활성산소를 항산화시키느냐? 바로 엔자임, 효소가 되게 중요한데, 식물 효소, 소화 효소, 단백질을 먹으시면 프로테아제 같은, 지방을 먹으면 리파아제 같은, 푸티알린 아밀라제 같은 이런 소화 효소들이 요게 이제 여러분의 이 소화작용과 생리대사 작용을 촉진시켜서 염증을 팍팍 녹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치료제가 프로틴인데, 프로틴 하면 자꾸 여러분들은 동물성 단백질, 우유, 계란, 고기, 생선을 생각하시는데, 동물성 단백질보다 체내적 효율도가 높은 단백질 뭐가 있을까요? 지방을 쫙쫙 녹여주는 단백질. 예, 콩, 또 아마씨. 예.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왜 암환자, 그래서 저도 지금 박사 논문에 이 아마씨에 관한 논문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30년 동안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 아마씨, 리그난이 풍부한 아마씨가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깨지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면서 염증이 생긴다. 암 환자는 어디서부터 암이 시작이 됐냐면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염증은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 의 균형이 필수로 먹어줘야 되는 에센셜 패티 어시드인데, 필수로 안 먹어줘서 여러분이 아라키돈산 같은 동물성 지방은 꽉 축적이 돼 있고, 리노일산이나 리놀레산 같은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염증이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3숟갈 이상의 아마씨,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가장, 6를 따로 안 먹어도 되는 필수 지방산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2에서 여기 오메가3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를 그대로 매일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또는 요런 풀푸드, 예, 그 다음에 햄프, 아마치아 같은 좋은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여러분의 이 메타볼릭 신드롬 같은 이 지금 모든 신장이 디스펑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요로결석이 계속 생기고 신장결석이 생기고, 간에 담낭에 담석이 많아서 예, 계속 간이 이 해독을 못하니까 계속 암이 재발되고 전이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간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담배 아무리 많이 피워도 예, 폐암 안 걸릴 수 있어요. 간이 건강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이 건강하려면 이 밀크시슬이나 이 해독이 잘 될 수 있는 이 글루타티온 정부체를 계속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파이버, 이 요새요 뭐 진생부터 해서 많은 이 지금 대학원의 박사님들이요, 이 식이섬유소가 얼마나 암을 억제하는지 연구가 뭐 이거는 뭐 지금 최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지난 시간에 리키거 신드롬 장 누수 증후군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장이 줄줄 새서 대장 폐색이 와서 모든 암의 시작이 또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1단계가 뭐부터 청소한다? 대장 청소.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과 변비를 없애시려면 대장이 건강해지면 나머지는 차례대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청소를 매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수하고 목욕은 매일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떼미시면서 이 장기에 있는 때들은 왜 매일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장 청소하는 거에 왜 그렇게 거부감들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장 청소는 필수입니다. 장 누수 중하고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장 청소를 매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5번째, 파이토케미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면,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전이 암세포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2가지가 있는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과 같은 IGF-1, 생선에 많은 메티오닌, 이게 암을 생기게도 하고 성장하게도 하고 전이도 시키기 때문에 요거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암제가 뭐가 있어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리코핀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어디에 있냐면 다 어디에 있어요? 과일, 채소, 통곡물. 통곡물에 흰쌀 들어가요? 보리쌀 들어갈까요? 잡곡밥 들어갈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껍질채로 살아있는, IP6가 그대로 살아있는 최고의 항암제인 IP6와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드셔야 예, 파이토케미칼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곡물을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여러분 부드러운 흰쌀밥을 선호하시지만
거기에는 이 몸을 치료하는 성분들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암을 만든 이 활성산소, 프리 레디칼을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가 녹여야 돼요. 이거 뭘로 녹이느냐? 활성산소는 모든 세포가 산소를 사용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암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건강한 세포에 폭력을 가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암이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왜 활성산소가 되느냐? 건강한 세포에 누가 폭력을 가하는 줄 아세요? 자, 보니까 시카고의 디렉터 키스 블락 박사가 암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강한 세포에 누가 폭력 빼냐면 고지방 음식이 들어가서 지방이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를 폭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튀김 음식 너무 좋아하시죠? 또 기름, 삼겹살이나 뭐 계란 이런 거 맛있어 죽겠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환자들 기생충을 이렇게 채취하다 보면 도저히 동물성 음식에 있는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체내의 활성산소를 생산해서 인체의 유전적인 형질에 폭행을 가하는 이 고지방 음식의 섭취를 여러분들이 제한하시면 여러분의 세포에 활성산소가 싹 녹아서 이제 건강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데, 자, 핵심은 뭐냐면 고지방 동물성 식품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암을 유발하고 과일과 채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공격해주는 항산화제를 만들어서 이런 암을 물리쳐야 되는데 일종의 경찰과 같은 존재로 언제든지 활성산소를 진압하는 파수대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도 하고 단번에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보니까 과일과 채소. 그래서 이제 과일과 채소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여기 오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생전 처음 이 건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내 기호대로 그냥 음식을 먹던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에 오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를, 닭고기를 뭐야 먹지 말라는 거야? 뭐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근본적으로 왜 병이 생기는지 아셔야 되겠죠. 가족들이 이제 병에 걸리면서 이제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해만 아침에 쫙 보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특별히 브로콜리는요 설포라판이 상당히 풍부해요. 설포라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설포라판은 굉장히 중요한 그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 요법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면역 항암제가 설포라판이에요. 근데 설포라판만 또 이렇게 추출해서 드시면 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설포라판이 가장 풍부한 음식이 브로콜리입니다.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유방암을 차단시키는 물질을 생산해요. 존스 호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 설포라판과 같은 십자각화 채소 4개의 꽃잎이 십자 모양으로 생긴 것을 십자각화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브로콜리, 하얀 거는 콜리플라워. 그죠? 그래서 로푸드에서 밥으로 많이 쓰는 콜리플라워. 자, 요런 십자각화 채소,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요런 거는 스테이크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설포라판 성분이 유방암의 종양 세포들을 MCF7을 그냥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이런 설포라판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하늘마을처럼 못 드시면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가 암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비타민C 드시고 심지어는 요새는 뭐 고형화되어 있는 비타민C 뭐 드시고 비타민C 요법, 면역요법도 하시고 주사요법도 하시는데 보니까 오렌지에 어떤 성분이 암을 파괴할까요? 바로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귤류, 시트러스 프루트, 신과일에 이 항암, 비타민C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암을 파괴하는 성분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래디스 블락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과일과 채소, 십자각화 식물, 토마토, 푸른 잎채소, 감자에는 비타민C와 각종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이 더시는 생기지도 않고 재발 전이도 되지 않지만 비타민C보다 비타민 D보다 중요한 게 최근에는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IP6 피트산염은 최고의 항암제라고 하는 이유 아시죠? 이제 아마시, 앰프시, 치아시에 많은 IP6 피트산염이 이 종양을 계속 억제해 주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닥터 글래디 블락 박사는 17개국의 170여 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최소한 50% 이상 암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이에요. 과일과 채소가 질병을 물리친다는 증거는 깨끗한 물을 마셔서 콜레라 같은 유행병을 없앴다는 증거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네요. 특별히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암예방연구소장인 피터 그린 월드 박사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을 그리고 유방암을 그리고 폐암을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들게 하고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 발병률 50% 이상 낮아집니다. 또 지금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의 파울로 토니올로 박사는 동물성 식품을 자주 먹을수록 암에 대한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것이 단백질 때문인지 지방 때문인지 혹은 다른 성분 때문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지금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 있는 파울로 토니올로 박사는 아직 영양의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백질 때문인지 지방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암 발병률은 커진다라는 것까지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모시 존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식사에서 무엇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방. 예, 오늘 그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리 다큐 좀 볼게요. What would happen if we started eating a diet our body actually was designed for? The data is crystal clear that you can stop and reverse heart disease with plant-based diets, scientifically shown. I've seen it in my own patients. People who adopt low-fat plant-based diets can actually reverse their heart disease, and that literally means watching the plaque start to go away, something they didn't think could happen. My experience with patients is, and those studies show, that when people adopt a fully plant-based diet, their cholesterol levels plummet within a few days. And if you do blood tests in a couple of weeks, you'll see dramatic improvements. Yes, your numbers are going to look great within a week or two. Your cholesterol can come crashing down. In fact, if you're on medications, your doctor may have to pull off your blood pressure medications so your blood pressure don't drop too low because it can work too good. Like that, the side effect is not having to take drugs. In a groundbreaking study published by Dr. Esselstyn following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 99.4% were able to avoid major cardiac events by going plant-based. Because it's not just heart disease. It's hypertension, it's diabetes, it's strokes, it's heart attacks, it's several of the autoimmune diseases, lupus, asthma, GERD, osteoporosis. I mean, there's a multitude of diseases, even rheumatoid arthritis. It can be so dramatic. When you see these poor souls with just absolutely crippled with rheumatoid arthritis go plant-based, then they come off their medication. I wanted to follow up with Jane Chapman, who had been suffering from severe osteoarthritis, and I could not believe what I saw after only a few weeks of fasting and changing her diet. So they're so amazing. See, like this only a few weeks later. I know. From going from the walker, needing wheelchair assistance at the airport, to strolling down the street, enjoying the fresh air, the sunshine. 2 weeks. It's all it took, 2 weeks to get off all the meds and start to feel the inflammation just kind of drain out of the body, where the movement was much easier. Just a lot of healing occurred very, very rapidly just by doing the right things for your body. When you're treating diseases with drugs, you know, there's one drug you take for cholesterol, a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high blood pressure,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diabetes. But with diet, a plant-based diet affects all these diseases. One diet to kind of rule them all. 예, 여러 번이 왓더헬스 다큐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연구를 하시고 뭐 이렇게 논문들을 쓰신다고 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절절하게 와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내 병을 고치는 데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중요도를 조금 떨어지게 이해하실 수도 있으나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닥터 조울칸 박사님이 이렇게 저지방 채식을 해주면 심장의 스트로크를 막을 수 있고 뇌혈관의 스트로크를 막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과학적으로 얼마나 증명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수잔 레빈 선생님도 저지방 채식 식단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심장병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동맥경화가 완전히 줄어든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여기던 일이다. 환자들을 본 제 경험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완전 채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과 며칠 만에 정상으로 다 떨어지는데도 왜 이 근본적인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약물로 억제를 시키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그레거 박사도 불과 1주에서 2주 만에 수치가 컴 다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죠. 약을 드신다면 의사가 혈압약 복용을 중단시키려고 할 정도로 부작용이 있다면 사이드 이펙트는 오직 약을 끊어야 한다는 부작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계시죠, 이제. 예.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심폐질환, 심장, 폐질환 환자가 99.4%는 채식으로 바꾸면 이제 더 이상 이 스트로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장병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마비 모두요. 루푸스, 천식, 위식도 역류질환, 골다공, 자가 면역질환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이 사실은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단에 개혁을 주시면 약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콜테일 에세스틴 박사가 이야기했고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약물로 질병을 치료할 때는 콜레스테롤 약 하나, 어떤 여러 단계의 고혈압 약들, 여러 단계의 당뇨병 약들을 먹어야 했지만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모든 병이 호전이 되고 단지 식단일 뿐인데 온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 다이어트로 이 모든 병을 호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